친일구구 친구들아, 내가 방금 KBS 역사저널 그날 이승만이 나오는 편을 봤는데, 근데 이게 보고 나니까 와 진짜 빡치는 거야. 역사저널 그날이 아니라 완전 역사 왜곡 그날이야. 방송에서 제일 빡치던 부분이 어딘가 하면,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살펴보면 의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성, 공공을 강조한 부분들이 많다. 이 말은 우리 건국헌법의 시대정신은 시장 자유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다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장면, 와 이게 진짜 뭐냐고 이게. 내가 진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하는데 테레비에다 대고 혼자 화내다가 그래서 영상 찍는다. 나를 로그인하게 만들다니 야래. 자 생각해보자. 광복 당시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대대로 500년 절대 왕정에 개 거지 같은 조선에 이어서 일제 36년 동안을 아무런 국가 통치 경험이 없는 채로 남에게 기대 살았던 완전 미개한 사람들 아니야. 미개, 개화가 아직 덜 된. 맞지? 맞잖아. 우리 그때 개화 덜 됐었잖아. 당시 사람들이 국가가 뭔지, 개인과 시장 자유가 뭔지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어? 도대체 이 방송은 당시 사람들한테 뭘 바라는 거냐? 대한민국 건국 전에 시행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국민의 80%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보다는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 하자고 대답했었다고 했잖아. 하긴 지금 2020년에도 한반도에는 미개한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는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을까? 지금은 냉전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던 나라들이 줄줄이 망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체제가 더 우월한지가 증명이 끝난 상태라고. 그런데도 이 땅에는 아직도 저놈의 마르크스 망령 속에서 허덕이는 인간들이 수두룩한 거 보면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짐작이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법은 그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아니 무슨 역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걸 2020년 기준으로 떠들고 앉았어. 미쳐갖고. 제헌헌법은 1948년도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법이야. 이 법은 그때 당시에 일제 지배가 갑자기 끝난 후에 완전히 어수선하던 그 시절 거대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물결이 불어닥치던 분위기에서 살던 미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항목들이 잔뜩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이승만이나 제헌국회 아재들이 삼성, LG, 포철, 현대차 생각해서 법 만들었겠어? 저 방송은 제헌헌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틀렸어.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해줄게. 예컨대 제헌헌법의 7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강조한 항목들로 돼 있고 나머지 30%가 개인과 시장과 자유경쟁을 강조한 항목들로 돼 있었다고 쳐봐. 저 방송에서 그랬잖아. 제헌헌법은 지금 헌법보다 사회주의가 훨씬 더 강조돼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 그래,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뒤집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학생들한테 그때의 제헌헌법을 보여주면서 짜잔 학생들아 이거 봐라, 이게 어느 나라 법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이지롱. 여긴 지금 헌법과는 달리 막 국가주도의 공공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오지? 우리나라의 건국 당시의 시대 정신은 이렇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였어.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이게 뒤집어지면서 너무 시장 자유 부분이 커져서 문제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교수가 이 제헌헌법을 강의실에서 블라인드 상태로 보여준 다음에 이딴 소리를 막 했다고 자랑질을 하더라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자 시대정신이었다고 막 가르침을 딱.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거 지금 다시 하자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아니 법이 좋았다는 그때가 잘 살아? 아니면 법이 나빠졌다는 지금이 잘 살아? 그 못 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뭐야? 2020년에 70여 년 전 제헌헌법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히려 그 안에 들어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씨앗, 바로 30%의 시장과 자유, 사유재산의 개념에 주목해야 하는 거야. 그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박한 시절에 각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과 자유경쟁 이념을 도입한 바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기적이니까. 온 세상의 공산주의 사상이 난무하던 시대에서, 그것도 아주 미개한 한반도에 이런 시장과 자유의 개념을 30%라도 담은 헌법이 제정됐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앞에서 쟤네들은 지금 다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임? 자, 1948년도에 30%에 불과했던 시장 자유의 개념이 2020년 대한민국 헌법에 70%로 늘어났다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원동력은 사회주의 개념 덕분이 아니라 시장 자유의 개념 덕분이라는 뜻이지. 헌법에서 사회주의 개념이 줄어들고 시장 자유의 개념이 늘어나면서 이 나라에 부국강병이 오고 미친 듯이 잘 살게 된 거라고.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제정헌법에다가 기적의 씨앗을 뿌렸고 그 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그게 싹트고 자라고 그러면서 나라가 풍요로워졌다는 증명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그대로 다 녹아있는 거야. 건국하자마자 100% 거대한 과일나무를 쾅 심어서 과일을 바로바로 마구마구 뜯어먹은 게 아니라 이승만 할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흙에다가 시장경제라는 작은 씨를 뿌렸고 그게 지금 70여 년 동안 크게 자라서 후손들이 열매를 신나게 따먹게 된 거라고 봐야 돼. 저 방송은 역사의 시대 상황과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이상한 선동질을 하고 있어. 님들 시대정신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지. 그래, 시대정신이 뭐야? 이 시대정신이라는 말에서 시대란 어떤 시기를 도대체 의미할까?
그래,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신을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저 1948년에 새롭게 제정된 헌법의 시대정신은 뭐겠어? 쉽게 할 수 있잖아. 저 헌법이 나온 후에 미래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거기 정답이 있다고. 바로 제헌헌법에 적게나마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던 시장과 자유와 사유재산의 개념, 이게 바로 이승만이 도입한 1948년도의 진짜 시대정신이었어. 생각해봐. 사회주의가 시대정신이었으면 그 후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됐겠지. 어떻게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됐겠어? 남한은 시장자유의 개념이 시대정신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점점 이게 더 커졌던 거고, 그러다가 이 시대정신이 박정희를 만나면서 개떡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만큼 나라도 잘 살게 된 거고, 그래서 헌법이 뒤집어진 거고. 하지만 북한 헌법에는 시장과 자유를 내세운 시대정신이 전무했고, 그래서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없었던 거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최악의 독재, 땅끄지 국가가 된 거고. 내 말 틀려? 이런 단순한 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저 방송은 굉장히 위험한 방송이야. 다들 친근한 표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이승만 얘기 나오면 다들 얼굴이 막 빈정빈정 비웃는 표정들로 다 변하고, 김구 얘기가 나오면 다들 갑자기 슬프고 진지한 표정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이미지 왜곡 선동질 프로그램. 그리고 또 웃긴 게 저들이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다! 이거! 근데 이 방송 보니까 이승만이 또 미국이랑 얼마나 대립적인 관계였는지를 열심히 말하고 앉았어. 전임들 말이 맞아. 이승만은 평생 미국이랑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말 잘했네. 근데 저들이 이걸 말하는 이유는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이승만을 그저 깔려고 말하는 거더라고. 하지 장군이 이승만한테 새끼라고 썼던 거, 그거 막 보여주면서 이승만은 미국한테 인정도 못 받았던 할배래요. 엘렐레. 미국이 이승만 무지하게 싫어했대요. 맨날 싸우고 대립했대요. 까고 또 까고. 오케이, 그럼 제일 중요한 말도 해야지. 이승만은 미국과 한 팀이 아니었다. 미국과 항상 대립각이었던 이승만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다. 아니, 제일 중요한 이 말은 왜 안 해? 이게 니들의 결정적인 모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다물더라고. 그냥 무시당했대요. 낄낄낄 하하하하 끝. 아, 그러세요? 이승만이 미국한테 무시당했던 게 그렇게 좋으세요? 여보세요, 당시에 미국이 이승만을 무시했던 건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세계 최강국 미국이 세계 지도에 존재조차 없던 나라에 늙은 할배한테 그럼 뭐 레드카펫 깔고 의장대라도 불렀겠어? 니들도 잘 생각을 해봐. 미국이 이승만을 존나게 무시하고 빙시 취급을 했다, 이거랑 이승만은 미국을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같이 한 팀이 돼서 전쟁까지 치렀으며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 둘은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잖아.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어? 근데 현실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고개를 한 번이라도 갸웃거려 봐야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까? 이승만이라는 할배가 그 미국의 무시를 딛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아니, 사람이라면 좀 궁금해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사는 미코 출신 초미녀가 아프리카 깐따 삐아국 남자랑 결혼을 했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히 처음에는 개무시했을 텐데 무엇이 그녀 마음을 흔들었는지, 도대체 아프리카 남자가 뭘 했는지,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그에게 무슨 플랜이 있었는지 사람이라면은 조금의 궁금증이라도 가져보자 이거야. 그냥 이승만이 잘한 건 다 운으로 몰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승만이 참 정치는 잘했어요. 아니,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야지. 정치인한테 뭐가 더 필요해? 이승만을 비겁하게 정치질에나 열중한 사람이라고 몰고 김구는 순진하게 정의로운 무장투쟁을 하던 사람이라고 말한 뒤에 여운형이나 김규식이 죽은 배후에는 아마도 이승만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딴 식으로 계속 논조를 몰아가는데 나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아니, 방금 전엔 이승만은 정치질이나 하던 할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무장투쟁은 오히려 김구래매. 심지어 김구는 아무 잘못도 없는 일본 청년을 실제로 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례도 있던 사람이고, 이승만과 김구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폭력적인 사람인지 본인들도 뻔히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은근히 막 몰다가 아님 말고 이승엽이 홈런을 잘 친 건 다 운이야, 운. 그래, 맞아. 눈을 감고 휘둘렀는데 그게 공이 다 얻어 걸린 거지 뭐. 감독은 이승엽을 엄청 싫어했는데 마침 이상하게 다른 4번 타자들이 줄줄이 다 부상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승엽이 기용된 것 뿐이야. 그렇구나. 와, 다른 4번 타자들이 왜 갑자기 줄줄이 쓰러졌을까?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 수근수근. 아주 그냥 공중파 프로그램이 이젠 무슨 민족문제연구소 영상이 돼버렸어. 여기다가 또 이승만이 국민들한테 둘러싸인 화면 올려놓고 저 인파들이 다 그냥 이승만의 가짜뉴스에 속은 일부 지지자들로 다 몰아버리고, 그러면서 잘 나가던 이승만과는 달리 김구가 썰렁했던 건 너무 순수하셔서, 그래서 정치도 잘 못하시고 아무런 직책이나 지위도 없으셔서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라고 막 추앙을 하고. 에라이, 아니야. 이승만이 해방 후에 군중도 모으고 잘 나갔던
잘했던 거는 군중들을 잘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서 지지를 받았던 거고, 김구가 해방 후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직책도 없이 떠밀려지다가 북한의 김일성이나 쫓아다닌 거는 그만큼 무능했고 그만큼 남들한테 이용이나 잘 당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 한반도가 좌우 합작을 했었어야 한다고? 좌우 합작?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이 모두 원하는 좌우 합작 대통령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미국만 원하는 이승만이 나오는 바람에 조국이 갈라져 버렸다 왈왈왈. 뭔 미친 소리야. 좌우 합작은 무슨 윤서인이랑 정우성이 어깨동무하고 올포요 부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시의 좌우합작이라는 말은 그냥 적화통일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한반도를 꿀꺽 삼킬 생각에 눈이 멀어있던 소련이랑 한반도에 별로 관심도 없던 미국이랑 이 둘이 만족하는 대통령 따위가 애초에 무슨 수로 나올 수가 있어. 당시의 한반도의 선택지는 딱 두 개뿐이었어. 1. 소련이 만족하는 좌우합작 대통령이 나와서 한반도가 깔끔하게 소련식 공산주의로 적화통일되는 길. 2. 아니면 이 광풍을 막고 남쪽만이라도 미국에 떼어다가 억지로 갖다 붙이고 그렇게 적화통일을 막고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길. 오직 이 두 가지 외에 우리에게 다른 미래는 없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 이때 이승만이 나와서 2번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했던 거고 그 결과는 니들이 다 아는 거고. 와... 하여튼 이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진실을 자꾸 왜곡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줄줄이 나오는 거야. 이승만이 여자 포함해서 전 국민한테 투표권을 준 건 이승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신생국가니까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폄하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익 세력은 나쁜 놈들이라고 은근히 까고 또 까고. 미친 진짜. 소련이 싫어하고 미국만 좋아하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게 천추의 한인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또 이승만은 미국이랑 하나도 안 친하고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말하다가 지 발에 지가 막 걸려서 넘어지는 꼴이 어찌나 웃긴지. 이거 봐. 이 방송이 바로 몇 주 전에 김일성을 아주 미화했던 방송이었어. 김일성이 이승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도대체 제정신으로 볼 수 있는 거냐? KBS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이 독일인은 누구냐? 뭔 독일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교조나 언론 노조랑 똑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자빠졌어. 도대체 저 친구는 누가 저렇게 교육을 시켜놨노? 이 방송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소리를 하는 건 이님밖에 없더라. 그나마 눈치 보면서 정상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 그것도 주위에서 다 깔아 뭉개버려. 그러면서 뭐? 어떠한 권력도 백성과 역사보다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고? 똥 싸고 있네. 이런 인간들한테는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보이지도 않는 거냐? 계속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은 이쯤에서 접고 더 자세한 얘기는 라이브에서 할게. 깔 게 너무 많아서 미치겠다. 그럼 이만 끝.